여러분의 온실이 정말 깨끗하다고 확신하십니까? 지금처럼 따뜻하게 쉬고 계시는 이 순간에도 수천 마리의 미세한 적들이 온실 구조물의 틈새와 흙 속에 숨어 있습니다. 이들은 다음 작물을 파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재배자들이 겨울 추위가 온실가루의 문제를 저절로 해결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릅니다. 하지만 이 해충이 몸속에 일종의 부동액 성분을 만들어내서 혹독한 겨울까지도 이겨내는 법을 터득했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단순히 해충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들에게 전쟁을 선포할 것입니다. 제가 온실가루이가 겨울을 날 수 있는 단 하나의 기회도 남기지 않을 간단하지만 확실한 킬러 방제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깨끗한 온실을 만드는 비결, 알고 싶으십니까?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방제 장비를 들기 전에 우리가 상대해야 할 적이 누구인지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온실가루이는 단순히 작은 날벌레가 아닙니다. 이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저항성을 가진 해충 중 하나입니다. 최근 들어 우리 농가에 나타나는 가루이는 일반 온실가루이가 아니라 담배가루이나 목화가루이처럼 화학약품에 엄청난 내성을 지닌 종들입니다. 겨울이 되면 성충, 챙총, 즉 다 자란 벌레들은 죽지만 이들은 가장 무서운 유산을 남깁니다. 바로 알과 번데기입니다. 이 번데기 단계는 유충을 화학물질과 혹독한 추위로부터 보호하는 일종의 보호 캡슐 역할을 합니다. 이들은 흙 속 깊이 10cm까지도 숨어 있을 수 있으며 심지어 폴리카보네이트 구조물의 미세한 틈새에도 자리를 잡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을철에 대충 표면만 처리하는 방제 작업은 효과가 없고 결국 봄이 되면 다시 하얀 나방떼가 구름처럼 날아다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한 단계는 작물 잔여물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입니다. 마른 토마토 줄기는 이제 안전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곳은 해충의 월동 단계가 숨어 지내기에 완벽한 숙소입니다. 전부 남김없이 치워야 합니다. 단순히 포기만 뽑아내는 것이 아니라 떨어진 잎들, 지지대 묶었던 끈이나 자재, 그리고 멀칭 덮개를 했다면 그 윗부분까지도 세심하게 수거해야 합니다. 마른 잔여물 하나하나가 온실가루이 같은 해충의 잠재적인 은신처입니다. 이 잔여물들은 반드시 소각하거나 밭 외부로 멀리 반출해야 합니다. 절대로, 명심하십시오. 절대로 감염된 온실의 잔재를 퇴비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다음 해에 밭 전체로 병충해를 퍼뜨리고 싶지 않다면 말입니다. 이것이 기본 중의 기본이며 이 작업 없이는 어떤 다음 단계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 온실 세척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하지만 단순히 호스로 물만 뿌려 헹구는 방식은 잊으세요. 물론은 기름때나 왁스 성분, 그리고 그 아래 숨어있는 해충의 알들을 녹일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활성 성분이 필요합니다. 가장 구하기 쉽고 효과적인 방법은 일반 세탁 비누 또는 녹색 칼륨 비누를 활용한 용액입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팁이 있습니다. 이 비눗물은 묽지 않고 농축되고 걸쭉해야 합니다. 솔이나 스펀지를 사용해 충분히 바르면서 거품이 구조물과 폴리카보네이트 사이에 모든 이음새와 틈새로 깊숙이 스며들도록 해주세요. 해충 개체수의 최대 30%가 바로 이 틈새에서 겨울을 나기 때문입니다. 거품이 해충의 보호막을 충분히 분해할 수 있도록 최소 1시간 동안 표면에 그대로 두십시오. 그리고 나서야 깨끗하게 헹궈내야 합니다. 이제 이 문제에서 가장 다루기 힘든 부분인 토양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해충들이 바로 이 토양 속에서 겨울을 납니다. 흔히들 땅을 뒤엎어 파헤치면 추위가 유충을 없앨 거라고 조언하지만 이것은 오해입니다. 온실가루의 번데기 상태는
상당한 영하의 온도에도 충분히 견딜 수 있습니다. 단순히 흙층을 뒤집기만 하면 오히려 녀석들에게 눈이나 부드러운 흙으로 이불을 덮어주는 격이 되어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이들의 휴면 상태를 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방법으로 깨뜨리는 것입니다. 만약 감염이 심각했을 경우 흙의 표면에서 약 5cm 깊이의 흙을 걷어내는 방법을 고려해 보십시오. 물론 품이 많이 들고 힘든 작업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온실 내부에 남아있는 해충의 80%가량을 확실하게 제거하는 것을 보장합니다. 걷어낸 흙 대신 해충이 전혀 없는 신선한 부엽토나 피트모스로 그 층을 채워주세요. 흙을 완전히 갈아엎는 것이 너무 부담스럽다면 화학약품을 현명하게 활용해 봅시다. 흙에 끓는 물을 부어 소독하는 방법은 고전적이긴 하지만 넓은 면적에서는 흙이 금방 식어버려서 실효성이 낮습니다. 대신 황상우리 같은 구리 성분 기반의 약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은 살충제라기보다는 해충이 주로 기생하는 곰팡이를 제거하고 환경 자체를 불리하게 만드는 강력한 소독제 역할을 합니다. 다만 구리 성분은 토양에 축적된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방법은 3년에서 4년에 한 번 정도만 사용하십시오. 또한 유익한 미생물까지 완전히 사멸시키지 않도록 약품 농도는 설명서에 명시된 대로 작업 농도를 엄격하게 지켜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인기 있는 방법, 바로 유황 훈증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방법은 찬반 논란이 꽤 많은 편입니다. 장점은 불을 붙였을 때 나오는 아황산 가스가 모든 틈새와 구석구석까지 침투해서 해충을 포함한 모든 생물을 박멸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단점도 명확합니다. 이 가스는 비닐하우스나 온실의 금속 골조에 심각한 부식을 유발합니다. 특히 아연 도금된 철제 골조라면 유황 훈증탄을 몇 번만 사용해도 단 2시즌 만에 골조 전체가 크게 상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만약 골조가 페인트 칠이 되어 있거나 나무로 되어 있다면 이 방법은 잎가루의 흰파리를 박멸하는 데 있어서는 최고의 선택지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사용 전에 비닐하우스나 온실을 반드시 밀폐해야 합니다. 틈새는 테이프로 꼼꼼하게 막고 창문과 환기구는 완전히 닫아주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안전수칙을 명심하십시오. 훈증탄에 불을 붙인 후에는 즉시 해당 공간을 벗어나야 합니다. 이 가스는 사람에게 극도로 유독하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자, 이제 쌀쌀한 날씨에도 효과를 발휘하는 생물학적 방제제에 대해 알아봅시다. 바로 메타리좀이나 보베리아 같은 토양균류입니다. 이들은 미생물 세계의 진정한 포식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곰팡이의 포자가 겨울을 나는 유충의 키틴질 표면에 닿으면 내부로 침투하여 해충을 말 그대로 산채로 잡아먹습니다. 화학약품과는 달리 온실가루인은 이 곰팡이에 대해 내성이 생기지 않습니다. 메타리좀 제제는 반드시 촉촉한 토양에 처리해야 하는데요. 날이 풀리는 해빙기에 처리하거나 온실의 온도를 영상으로 유지할 때 처리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일단 균사체가 잘 자라면 겨울 내내 밭고랑을 지켜주면서 온실가루뿐만 아니라 철사벌레까지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종종 간과되는 흥미로운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담배 가루나 훈증제, 연막탄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유황을 사용할 때와 달리 이 방법은 금속에는 안전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니코틴은 곤충에게 매우 강력한 천연 신경독소로 작용합니다. 담배 훈증제는 남아있는 성충 방제에는 효과적이지만 번데기 푸파리움에는 효과가 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밭에 담배 가루를 뿌리고 흙을 살짝 섞어주면 유충들에게는 견디기 힘든 환경이 조성됩니다. 니코틴이 토양 속으로 천천히 방출되면서
해충의 서식지를 오염시키는 원리입니다. 이 방법은 비교적 순하고 친환경적이지만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겨울철 하우스를 동파시키는 작업을 잊지 마세요. 다만 올바른 방식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가장 추운 한겨울에는 하우스 문과 환기창을 완전히 열어두어야 합니다. 땅속 깊은 곳까지 냉기가 침투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눈은 일종의 이불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겨울 초에 하우스 안에 눈을 쌓아두었다면 오히려 온실가루이 같은 해충들을 추위로부터 보호해주는 꼴이 됩니다. 해충 문제가 있다면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눈은 수분 공급을 위해 겨울 막바지, 봄이 오기 직전에만 넣어주세요. 혹독한 추위가 찾아올 때는 땅이 흙 그대로 건조한 상태여야 합니다. 그래야 냉기가 최대한 깊숙이 파고들어 깊이 숨지 못한 유충들을 확실하게 없앨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녹비작물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많은 분들이 토양 개선을 위해 가을에 겨자를 심습니다. 아주 좋은 방법이지만 온실가루의 흰파리 문제를 고려하면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녹비작물을 심고 겨울이 오기 전 흙에 섞어주지 않으면 이 작물들이 해충이 겨울을 나는 다리가 될 수 있습니다. 온실가루이가 늦게 자라난 겨자싹에 알을 낳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규칙은 엄격합니다. 모든 녹비작물은 반드시 베어내고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되기 전에 땅속에 묻어야 합니다. 지표면에 푸른 잔여물을 남겨 겨울을 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땅속에서 썩는 과정에서 겨자는 정유, 에센셜 오일을 방출하는데 이는 토양 해충에 대한 훈증제 역할도 합니다. 간과하기 쉬운 또 다른 위험 요소는 바로 온실 주변의 잡초입니다. 온실가루이는 당신의 농장 경계를 알지 못합니다. 만약 온실 주변에 쐐기풀이나 쇠뜨기 같은 온갖 잡초들이 무성하게 자란다면 이 해충들은 그곳에서 완벽하게 겨울을 난 후 봄이 되면 제일 먼저 열린 창문으로 날아들어 토마토를 공격할 것입니다. 반드시 온실 주변 1m, 가능하다면 2m 이상 떨어진 구역의 풀을 깨끗하게 제거하십시오. 이곳을 내부와 동일한 약재로 처리하거나 최소한 흙이라도 깊게 파 뒤집어 놓으세요. 이렇게 해서 기어다니는 유충이나 애벌레가 쉽게 넘어올 수 없는 일종의 안전 완충지대 또는 무방비지대를 만들어야 합니다. 농기구 소독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가 온실가루이를 다시 밭으로 옮기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삽, 쇠스랑, 모종판, 심지어 장갑까지 이 모든 것이 감염된 식물과 접촉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귀찮더라도 작은 도구들은 락스나 황상우리 같은 소독용액에 꼭 담가 두십시오. 천장갑은 아예 버리고 새로 구입하시거나 90도 이상의 고온에서 세탁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일회용이 아닌 유인용 끈이 있다면 이 역시 반드시 삶아 주어야 합니다. 사소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봄에 살아남은 암컷 한 마리가 한 달 안에 수천 마리의 후손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소위 유인 방제법이라고 불리는 효과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햇살은 따뜻하지만 바깥 공기는 여전히 쌀쌀한 초봄에 텃밭이나 비닐하우스를 방문할 수 있는 분들에게 유용합니다. 먼저 비닐하우스를 밀폐하면 내부 온도가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마치 한여름과 같은 환경이 조성됩니다. 그러면 잠자고 있던 해충들이 온도에 속아 일찍 깨어나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시점에 노란색 끈끈이 트랩을 설치하고 아타라 같은 강력한 살충제를 사용해 방제 작업을 실시합니다. 잠에서 깨어나 배가 고픈 상태로 나온 해충들은 번식할 틈도 없이 완전히 박멸됩니다. 그 후에는 다시 하우스를 개방하여 남아있는 잔여 해충들을 추위로 얼려 마무리합니다. 이처럼 온도를 급격하게 오르내리는 시소, 시소,
방식은 해충 방제에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봄철에 들여오는 모종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만약 집이나 가게에서 트로이 목마를 들여온다면 겨울 내내 애썼던 노력이 모두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푸크시아나 제라늄 같은 실내 화초들은 온실가루에 숨겨진 복균자일 확률이 높습니다. 실내 화초 근처에서 모종을 키운다면 감염 위험은 거의 100%라고 봐야 합니다. 반드시 강력한 격리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온실에 옮겨 심기 일주일 전 모종을 테페키 같은 침투성 살충제로 반드시 처리해 주세요. 이 처리가 초기에는 식물 내부에서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보호막을 만들어 줄 겁니다. 자, 그럼 파마요드 사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이 제품은 소독 작용을 하는 아주 강력한 요오드 제제입니다. 비눗물로 깨끗이 씻어낸 온실에 마무리 소독제로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물 10리터당 파마요드 100ml를 희석해서 벽, 천장, 심지어 흙까지 모두 뿌려주시면 됩니다. 요오드는 침투력이 굉장히 높아서 곰팡이 균사체와 해충알까지 전부 태워 없애는 효과가 있습니다. 게다가 요오드 증기 역시 해충에게는 치명적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심할 점이 있습니다. 파마요드는 착색성이 강하니 작업 시에는 꼭 호흡기 보호 마스크와 보호 복장을 갖추셔야 합니다. 소규모 온실에서 흔히 쓰이지만 효과적인 방법이 하나 더 있습니다. 흙에 아주 진한 농도의 과망간산칼륨 용액을 흠뻑 뿌려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강력한 산화제입니다. 이 용액은 유기물을 태우는 것과 같은 원리로 작용하여 해충의 번데기 껍질까지 포함해 소각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은 과망간산 칼륨이 토양을 산성화시킨다는 것입니다. 만약 원래 토양이 산성이라면 봄에 이 처리를 한 뒤에는 반드시 산도를 낮추는 중화 작업을 위해 고토석회, 돌로마이트 가루, 나잿가루를 넣어 주어야 합니다. 이는 앞으로 심을 작물에 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중요한 균형입니다. 이웃집 이야기도 해볼게요. 온실가루인은 잘 날아다닙니다. 만약 담장 너머 이웃집 비닐하우스에 해충이 들끓는다면 당신이 아무리 깨끗하게 관리해도 그 청결함은 오래가지 못할 겁니다. 이웃들과 동시에 방제 작업을 하기로 합의하세요. 이것을 공동식물 위생 안전이라고 부릅니다. 만약 이웃을 설득하기 어렵다면 환기창에 아주 촘촘한 방충망을 설치하세요. 이것은 정말 효과적인 물리적 장벽이 됩니다. 온실가루인은 비행 능력이 약해서 주로 공기 흐름을 타고 이동하는데요. 방충망은 이들에게 넘을 수 없는 장애물이 되어줄 겁니다. 약재 순환 살포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온실가루인은 약재에 대한 내성이 강합니다. 따라서 만약 여름 내내 한 가지 약재만 사용했다면 다음번에는 완전히 다른 계열의 약재를 사용해야 합니다. 가령 너니코티노이드 계열을 썼다면 다음에는 피레스로이드 계열이나 유기인계 약재를 선택하십시오. 유효 성분을 번갈아 사용하는 것이 해충 개체군의 내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주의할 점은 포장지에 적힌 성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약재의 이름은 달라도 정작 핵심적인 유효 성분은 동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그들이 아직 방어 체계를 갖추지 못한 약점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온실 안에 목재 구조물이 있다면 이것들을 꼭 챙기셔야 합니다. 텃밭에 경계목, 지지대 혹은 선반 같은 것들 말입니다. 목재는 다공성 재질이라 해충들이 겨울을 나기에 완벽한 은신처가 됩니다. 따라서 모든 목재 부분은 황상우리 성분을 섞은 뻑뻑한 석회액으로 칠해야 합니다. 석회는 목재의 미세한 구멍들을 봉인하는 역할을 하고 황상우리는 살균 소독을 담당합니다. 만약 목재가 오래되었거나 썩기 시작했다면 주저하지 말고 가차없이 교체해야 합니다. 썩은 목재는 해충뿐만 아니라
각종 병원균의 온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해충이 숨기 어려운 플라스틱이나 슬레이트 시트, 재질로 교체하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입니다. 먼저 30플러스라는 제품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공기를 완벽하게 차단하는 밀폐성 유막 유모를 형성하는 광물류 기반의 오일입니다. 보통 밭이나 정원에서 이른 봄에 주로 사용하지만 온실 구조물을 처리하는 데에도 아주 탁월합니다. 이 오일막이 해충의 알이나 번데기를 감싸 산소 공급을 완전히 차단해버립니다. 말 그대로 숨을 못 쉬게 질식시키는 거죠. 이것은 해충이 내성을 키울 수 없는 물리적 방제 방법입니다. 이 희석액 유제를 가지고 하우스 골조의 모든 연결 부위와 손이 닿기 어려운 구석구석을 꼼꼼하게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합니다. 단 하나의 방법만으로는 효과를 볼 수 없습니다. 이상적인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잔여물을 깨끗이 제거하고 비눗물로 세척합니다. 그 다음 파마유드나 구리 제제로 처리하고 토양에 메타리좀을 넣어준 뒤 충분히 얼리는 것입니다. 네, 할 일이 많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명심하세요. 한여름에 토마토가 주렁주렁 열린 상태에서 온실가루의 때와 싸우는 것은 훨씬 더 어렵고 건강에도 10배는 더 위험합니다. 한 시즌 전체를 망치는 것보다 겨울이나 늦가을에 하루 투자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지금 바로 조치를 취하십시오. 그러면 봄이 되었을 때 여러분의 비닐하우스가 고맙다고 말할 것입니다. 정말 엄청난 반전이죠. 단순히 겨울 동안 하우스를 열어놓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간단한 청소부터 생물학적 무기, 강력한 화학약품에 이르기까지 정말 다양한 방법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할 핵심은 이겁니다. 온실가루의 화이트플라이는 절대 게으름을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 우리가 방심한 곳에서 끈질기게 살아남죠. 하지만 이제 여러분에게는 확실한 지식과 명확한 행동 계획이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 중 최소 3가지만 적용해 보세요. 그러면 다음 시즌에는 엄청난 차이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팁들이 유용하셨다면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종 모양 버튼도 잊지 마세요. 그래야 봄철 모종 준비에 대한 다음 영상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이 시도해본 해충 방제법 중 가장 독특하거나 특이했던 방법은 무엇이었나요? 그리고 그 방법이 효과가 있었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함께 이야기 나눠 봅시다.